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는 깜짝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던 점이 이 CPI가 높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꺾었는데요. 일단 2월 CPI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를 전부 상회했습니다. 이제는 3%대 물가에서 좀 고착화되는 것일지 시장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여전히 6월에 금리 인하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오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물가 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반응이 조금 상회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연준의 스탠스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더욱더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번 주 미국 시장과 어느 정도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은 과연 반도체 종목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먼저 세 가지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CPI 보셔야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표 2월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3.1%, 2% 증가하게 됐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이 월가에서는 3.1%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0.1%포인트 조금 높게 나온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동통계국이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와 휘발유가 월별 CPI 상승에 60% 이상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의 주가라든지 이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는 3.8%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물가 자체는 끈적하게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3%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살짝 자극하는 수치가 나왔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3% 정도의 둔화된 물가 상황을 봤을 때 월가에서는 여전히 6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는 개별 소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항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보잉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미국의 항공당국이 비행 중 동체구멍 사고 이후에 보잉의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생산 과정을 검사했는데 점검 항목 102개 가운데 40개에서 무려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잉의 737 맥스 생산에 대한 연방항공청의 검사 결과 설명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이같이 보고를 했는데요. 일단 이 관련돼서 보잉과 737 맥스의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를 상대로 6주간 이와 관련된 조사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잉과 관련해서 89개 항목들을 점검했었는데 이 가운데 33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요. 무려 97건의 규정 위반 사례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정비사는 비행기 문틈이 빈틈없이 닫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텔 키카드와 액체 비누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지난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회사지만 다시 보잉의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한편 영국의 BBC 측에서 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보잉이 생산하는 또 다른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와 관련돼서 내부 고발을 한 전 보잉 직원이 숨졌다라는 보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의 사고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 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보잉 737 드림라이너기가
운행 중에 급하강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출발해서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까지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륙 후에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더니 빠르게 아래쪽으로 꺾였다고 합니다. 기체 흔들림으로 인해서 비행기 천장의 패널이 구부러질 만큼 강한 반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5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잉의 기종에서 전반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잦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항공 쪽에서의 조사 결과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들여봤을 때 이 관련해서도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까지도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보잉을 포함해서 이 보잉의 기종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관련된 항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전기차 시장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제는 샤오미까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가전업체이기도 하죠. 샤오미가 이번에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를 오는 28일부터 중국 내에서 판매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에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지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것인데요. 이 샤오미는 웨이보 게시물을 통해서 전기차 SU7 시리즈를 통해서 중국 29개 도시 59개 매장에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이번에 차 가격 자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중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아디와 관련돼서 좀 경쟁이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 테슬라와도 전기차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측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샤오미의 올해 매출이 최대 4%까지 늘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